자, 우리 모두 읽기, 쓰기, 말하기 엄청 잘하고 싶죠. 여러분들 여기서 꼭 주의하실 것은 읽기, 쓰기, 말하기는 기술도 중요해요. 이 얘기를 제가 할 겁니다. 그런데 내용성이 당연히 제일 중요합니다. 내용을 가져야 읽기, 쓰기, 말하기를 잘할 수 있죠. 그런데요, 단기적으로 조금 더 잘하게 하는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이 부분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해요. 우리가 지니고 있는 잠재성을 최대화하면 바로 잘할 수 있기도 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제일 잘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은 당연히 메모와 기록입니다. 제가 여러 번 얘기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아실 건데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요, 10쪽 읽고 키워드 한 줄 메모하는 방법으로 책 잘 읽기, 글 쓰기 전에 조금 읽고 토론해 보고를 한 다음에 글 잘 쓰기, 또 관계성의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태도를 교정해서 말 잘하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요컨대 단기적으로 말도 좀 잘하게 되고 글도 좀 잘 쓰게 되고 독서도 잘 할 수 있는 그 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죠. 안녕하세요. 무엇이든 세 가지로 가르쳐드리는 명지대 교수 김익환입니다. 네, 질문을 정확하게 하셨어요. 읽고 쓰고 말하기. 이거는 시간 투여를 해서 내용과 실력을 몸에 붙여야 잘할 수 있는 것이지 어떻게 바로 잘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하는 질문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단기적으로 바로 잘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유일한 방법은 잠재성이라는 세계에 있어요. 우리가 내면에 갖고 있다는 것이죠. 이 잠재성을 최대한 끌어내서 발휘할 수만 있다면 당연히 우리가 갖고 있는 걸 쓰는 것이니까 단기적으로도 큰 성장을 이루어낼 수 있다는 게 논리적으로 성립 가능한 거죠. 독서에서 잠재성을 최대화하는 거, 요거는 책 10쪽을 읽고 키워드로 한 줄만 요약하기 같은 그런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가능합니다. 글쓰기와 말하기는요, 메시지를 생각하고 그것을 세 가지로 설명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잠재성을 최대화하는 것이 가능해요. 이 얘기도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익숙하긴 할 겁니다. 체크 꼭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바로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꼭 제 얘기를 듣고도 기억하셔야 될 거, 더 중요한 것은 장기적으로 기록으로 인풋을 하고 기록으로 아웃풋을 해서 지식을 왕창 늘리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오늘 영상에서는 단기적으로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10쪽 읽고 키워드로 한 줄만 메모하는 것이 왜 책을 잘 읽는 단기적인 방법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는요, 우리가 10쪽을 읽고 거의 노트 한쪽을 메모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어떤 태도로 책을 읽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올까요? 힘을 주고 욕심을 내고 책을 읽는다는 걸 말합니다. 이 힘을 주잖아요. 그러면 책에서 뭔 내용이 있는지 기억도 잘 안 날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내용 파악이 잘 안 될 때가 많아요. 욕심은 막 있는데 나는 사실 책을 잘 못 읽어, 이런 무의식이 또 계속 작용을 하죠. 막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자, 10줄 읽어서 나는 딱 한 줄로 키워드 3개 정도만 딱 쓰는 거로 메모하겠다고 결심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이구, 10쪽이나 읽었는데 한 줄밖에 쓸 권한이 없단 말이야. 당연히 힘을 빼게 되죠. 자기식의 메시지, 나한테 가장 마음에 드는 메시지가 뭐지? 나를 정말 감동시키는 기가 막힌 교훈이 뭐지? 10쪽을 읽고 한 개만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힘을 쭉 뺀 상태에서 이것도 좋네, 이것도 좋네, 이것도 좋은데 그 중에 정말 내가 좋아하는 게 뭐지? 이렇게 편안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책을 읽게 되기 때문에 10쪽 읽고 딱 3개의 키워드 정도로 한 줄만 메모하는 거, 이거 반드시 여러분들은 실천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얘가 놀라운 결과를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반복해서 그래서 50쪽을 읽었어. 그러면 5줄이 쓰여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읽으면서 마음을 놓고 읽었기 때문에 그 저자가 얘기하는 가장 핵심이 되는 정답에 해당하는 것을 내가 요약을 안 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기 마련이지 않습니까? 놀라운 것은요, 그 5줄을 쭉 이어놓고 50쪽에 쓰여져 있는 것이 5줄로 메모되어 있는 걸 보고 자기 이야기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신기하게도 이야기가 만들어진다니까요. 다시 말해서 자기화해서 자기에게 딱 맞는 요약을 여러분들은 이미 하셨다, 이렇게 스스로 판단하셔도 틀리지 않습니다. 이걸 반복하시면 여러분들 당연히 책을 단기적으로 빨리 읽을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자, 50쪽 정도 되는 한 개 장, 보통 한 개 장이 50쪽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5줄, 뭐 많이 써야 10줄 이내로 여러분들이 썼어요. 그것을 말씀드린 대로 쭉 보고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자기
자기 서사가 마련이 된 거죠. 자, 300쪽 정도 되는 책 한 권을 그러면은 30줄 정도 되든 아주 많이 하면 50줄이나 60줄 정도 쓸 거거든요. 그러니까 손노트를 한다고 하면은 2장이나 4장 정도로 여러분들이 요약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요거는 쭉 읽어보면서 아, 이 책에 이런 내용이 쓰여져 있구나라고 자기식의 서사로 책 한 권에 대해서 요약해서 말하는 것도 점점 가능해질 겁니다. 이런 것을 자기화 깨달은 독서라고 제가 칭합니다. 이거는요, 여러분들이 마음만 놓고 다시 정리, 10쪽 읽고 한 줄밖에 못 써, 또 10쪽 읽고 한 줄밖에 못 써, 요것만 하시고 끈기를 가지고 한 권을 다 읽으시잖아요. 자기와 깨달은 독서가 무엇인지 몸으로 확 느끼면서 바로 성장한 자신을 발견할 수 있게 될 겁니다. 네, 글을 잘 쓰는데도 핵심적인 방법이 당연히 있습니다. 요거는 조금 해보시면 빨리 성장하는 것을 스스로 느낄 수 있을 건데요. 내용성을 풍부하게 만드는데 주력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현재 내가 갖고 있는 지식,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의 총량을 다 끄집어내서 내용성을 풍부하게 만들어야지.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꾸 글을 잘 쓰려고 하면 글쓰기 요령이라든지 표현법이라든지 이런 데 너무 신경을 쓰는 거예요. 이것도 힘을 주는 겁니다. 아니, 글이 표현이 엄청 멋들어져야 잘 전달이 될까요? 제가 이거는 톨스토이 예를 정말 많이 드는데요. 여러분들 톨스토이 소설을 한번 읽어보시고 느낌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기가 막힌 표현, 그런 거 톨스토이는 거의 쓰지 않아요. 그냥 아주 심플한 문장으로 서사, 그러니까 이야기를 전달하는데 집중합니다. 그런데 톨스토이의 소설이 너무너무나 감동적인 것은 이야기 그 자체가 감동스러운 거예요. 표현이 감동스러운 게 아니라. 물론 문학인들 중에서는 두 부류가 있습니다. 표현의 아름다움을 정말 추구하는 우리 김영랑 시인 같은 분이 대표적인 케이스죠. 근데 톨스토이 같은 분도 계시다는 거예요. 톨스토이는 세계적 문호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가 막힌 표현을 쓰려면 정말 각고의 훈련이 필요해요. 저는 여러분들께 그거 권하지 않습니다. 제가 권하는 것은 내용을 풍부하게 만드는데 주력하는 것. 이것을 글 잘 쓰는 자신의 전략 목표라고 꼭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돼요. 주제를 정했어요. 그러면 독서를 해보고 토론해보고 여행 등을 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내가 갖고 있는 잠재적인 내용에다가 책을 읽으면서 어떤 자극 같은 게 주어지죠. 기존의 내 생각에다 뭔가를 덧대기도 하고 심지어는 토론을 해보면 더 정리가 잘 돼요. 여행을 하면서 자신이 그동안 읽고 토론했던 것에 대해서 생각을 쭉 정리해보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잠재성 안에 내용성이 정말 풍부해지겠죠. 그 다음은 되게 심플해요. 제가 333의 법칙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나의 내면에 있는 것을 독서나 토론의 여행을 통해서 자극을 시켜준 다음에 걔를 제목 쓰고 그 다음에 무조건 1, 2, 3 쓰라 그랬잖아요. 1, 2, 3 쓰고 1 밑에 동그라미 3개 치고 이렇게 서식을 먼저 만들어 놓은 다음에 거기에다가 이야기를 조금씩 넣어보세요. 그러면 우리의 잠재성에 있던 생각들이 푹 하고 떠오르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끼시게 될 겁니다. 이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글을 써보는 걸 A4 한 장짜리를 먼저 써보세요. 내가 글을 이렇게 쓸 수 있네 하는 걸 금방 느끼실 수 있을까요? 요거를 경험하면 그 다음에는 글쓰기도 제가 이거 성공 습관이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건데 한쪽 쓰기를 내가 계속 서너 번 성공을 하지 않습니까? A4 2쪽 쓰고 싶어지고요. 얘를 또 반복해서 성공하지 않습니까? A4 4쪽 쓰고 싶어져요. 이렇게 생각보다 빠른 속도로 자신이 4쪽 글쓰기까지 성장하는 경험을 하실 수 있다니까요. 제가 내적 글쓰기를 왜 강조하냐면 자기의 스토리의 메인이 있죠. 거기에다가 다른 사람이 쓴 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론이라든지 또는 사례라든지 또는 실험 결과라든지 이런 것들을 삽입하면 자신의 메인의 이야기는 A4로 한쪽 반 정도 된 것이 4쪽 정도의 글로 완성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쓰셔야 풍요로운 내용을 전달함과 동시에 메인스트림의 자기 이야기를 같이 전달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야 그 책을 읽는 사람들이 쉽게 이해도 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더 감동적으로 표현되는 것이거든요. 이게 여러분들 단기적으로 가능하다니까요. 그냥 퍽 쓰려고 하지 말고 나는 내용이 충분치 않은데 이건 답이 아니에요. 그래서 자꾸 읽은 것을 이야기해보고 또 여행 등을 통해서 그것을 되뇌어보고 이렇게 한 상태에서 333의 법칙으로 여러분들 꼭 글쓰기를 해보시고 한 단계 한 단계 여러분들이 단계를 넘어서 꽤 단기적으로 내가 글을 잘 쓰는구나 하는 그런 경험을 꼭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말에 대해서도 같은 방식으로 설명이 가능합니다. 말은 뭐라고요? 네, 내용이 말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말의 경우에는 태도와 표현이라는 요소가 있어요. 말의 3가지 구성 요소, 여러분들 이것도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내용성, 그리고 태도, 표현, 이 3가지가 말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들이거든요.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제일 빨리 바꿀 수 있는 게 뭘까요? 관계성을 결정하는 태도 부분입니다. 내용은 내가 그동안 충분히 독서를 하지 않았어. 그래서 내용이 많지 않아. 이거를 여러분들의 실력을 높이는 데는 시간을 꽤 투자를 해야 되죠. 1년 정도 계속 많은 양의 독서를 하고 또 메모도 해보고 생각도 해보고 또 말도 해보고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이 쌓이고 쌓이면 내용성이 더 좋아져요. 그런데 태도는 금방 바꿀 수 있어요. 태도보다는 조금 시간이 걸리지만 그래도 또 단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게 표현입니다. 표현이라는 것은 우리의 목소리라든지 그러니까 발성이죠. 말을 잘하려면 발성이 좋아야 돼요. 발성이 상대방에 또박또박 전달될 수 있는 그런 크기를 갖고 있어야 되고요. 그 발성은 목소리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발성에는 자신의 마음 같은 게 실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발성이 엄청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거는 이 플랭크 자세로 책 두 쪽 읽기 요거를 일주일만 해도 여러분들 뱃소리가 목소리에 태워지기 때문에 목소리가 달라집니다. 이런 것들을 연습하셔야죠. 그래서 태도와 표현성을 여러분들이 키워주면요. 조금 단기적으로 내가 말이 많이 늘었네 이런 경험을 하시게 될 거라는 거죠. 두 가지 연습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세 가지로 말하기 연습을 꼭 해주셔야 돼요. 그거는 자신의 잠재성에 있는 현재 자신의 생각의 수준을 최대화해서 말하게 하는 그런 핵심적인 연습 방법이에요. 이거 제가 다른 영상에서 잠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우리 둘째 아들이 면접 시험을 본다 그래서 이 방법을 가지고 한번 연습을 해가지고 해봐라 그랬더니 그거 좋은 방법이네. 그러고 매일 밤에 세 가지로 말하기 연습을 한 2개 정도 스스로 아무 질문이나 해서 연습을 하더라고요. 2주 정도 했어요. 면접 시험을 엄청 잘 봤다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순발력을 키워주기 때문에. 그리고 약간 무엇이든 세 가지로 답변할 수 있는 것을 내 내면에 갖고 있구나 하는 생각 때문에 자신감이 좀 붙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세 가지로 말하기 연습은 아주 기가 막힌 연습 방법이니까 꼭 실행을 해보시기를 권하고요. 하루 이틀 하셔서는 안 됩니다. 적어도 2주 정도 연습 하시면 내가 금방 말이 늘었네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될 겁니다. 잠재성을 최대한 활용해서 자신의 실력을 겉으로 표현하는 것이죠. 한 가지 조금 더 심화된 방법은 10분 스피치 연습이에요. 사실은 10분 스피치를 아무것도 보지 않고 하는 연습을 해서 그것이 가능해지지 않습니까? 5분 스피치 짧게 하는 것도 가능해지고요. 한 20분 정도 강의하는 것도 가능해집니다. 여러분들께 제가 꼭 권하는 게 이 10분 스피치 연습이에요. 이 10분 스피치 연습은 처음에는 메모 형식으로 여러분들이 내용을 정리해 보는 게 필요합니다. 메모 형식으로 내용을 정리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이거 글쓰기랑 똑같죠. 당연히 333의 법칙을 가지고 동그라미 3개를 쳐넣는 거야. 제일 도입 부분에는 난 이런 얘기를 해야지. 키워드만 쓰시는 겁니다. 동그라미는 이제 본문이야. 그 본문에는 한 또 3가지 내용을 해야지. 그러면 대시를 3개 정도 쳐넣고 무슨 얘기 이렇게 키워드를 써놓고 마지막 매점은 내가 이렇게 할 거야 하고 동그라미에다 다시 메모를 하고 요거를 처음에는 보면서 한 2번 얘기를 해보세요. 그렇게 하고 연습이 좀 됐다고 생각이 돼. 그래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들이 잔상으로 좀 머릿속에 남아있는 것 같아. 그러면 여러분들이 메모한 걸 보지 않고 쭉 이야기를 이어보는 겁니다. 요거를 10분 정도 목표로 여러분들이 하시지 않습니까? 제가 유튜브 하면 보통 뭘 기준으로 할까요? 긴 거는 한 20분 하기도 하지만 보통 10분을 기준으로 해요. 여러분들이 10분 말하기 연습을 하면 심지어 여러분들도 유튜버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연습이 중요합니다. 특히 단기적으로 글쓰기를 좀 잘하고 싶다든지 말하기를 잘하고 싶다든지 책 읽기를 잘하고 싶다든지 이 단기적으로 성과를 보는 방법이 없지 않다는 얘기를 오늘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말씀드린 것을 구체적으로 일상에서 연습을 해보시고 성과를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얘를 길게 가져가고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사실 독서와 생각이거든요. 독서를 많이 하고 생각을 많이 하고 메모를 많이 하고 해서 근본적으로는 내용이 빵빵한 사람이 1년 후에 됐어. 그러면 오늘 제가 말씀드린 단기적인 연습의 결과로 얻게 된 자신의 능력을 최대화하는 그런 실천을 할 수 있게 되면 여러분들은 길게 봐서도 아주 유능하게 말을 잘 전달하는 사람, 글을 아주 잘 쓰는 사람, 책을 아주 잘 읽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들의 지적 활동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